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의 꿈을 꾸면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성공의 요소는 매우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성공 요소 하나 중에 내가 사업을 할 공간을 찾는 일, 리스를 하든가 구매를 하실 건데요. 물론 리얼터의 도움도 받으시겠지만 그럼에도 좀 알고 시작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 하여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계속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스 임대를 결정할 때요, 비용과 여러 조건들을 살펴봐야 할 것인데요. 재산세와 보험료를 누가 지불할 책임이 있는 건지, 또 유틸리티는 누가 지불을 하는지, 또 누가 유지비를 충당을 하는 건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상업용 임대차 계약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계약의 종류는요,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풀 서비스 리스, 그로스 리스라고도 하는데요. 테넌트는 베이스 렌트만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 랜드로드가 일반적으로 유지비, 보험료, 부동산 재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렌트비가 발생이 할 수 있지만 테넌트는 렌트비만 지불을 하게 되므로 심플하죠. 그러나 초과된 운영 비용이 만약에 발생할 때는 테넌트들도 일부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과 같은 조건이 계약에 있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풀 서비스 or 그로스 리스를 요약을 해보면요, 테넌트가 페이먼하는 것은 그 베이스 렌트 피하고 유틸리티 비용을 내시는 거고요. 랜드로드는 유지 관리 비용, 보험료, 부동산 세금에 포함된 모든 건물 비용을 내고요. 이것은 보통 모든 상업 공간에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실 건물과 같은 여러 테넌트가 있는 부동산에 많이 이용됩니다. 두 번째는요, 넷 리스입니다. 테넌트가 임대료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나 보험료 및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넷 리스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근데 요 넷 리스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트리플 넷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트리플 넷 리스입니다. N인데요. 재산세, 보험료, 유지 보수 비용을 말합니다. 테넌트가 페이를 하는 것은요, 임대료와 유틸리티, 유지 보수 비용, 또 건물 보험 및 재산세를 내는 거고요. 또 가끔 모든 운영 비용의 리스는 내가 한 비례만큼, 공간의 비례만큼 배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랜드로드는요, 뭘 내냐면 베이스 빌딩 메인테넌스 앤 리페어, 고치는 걸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업 공간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리테일 상가에서 많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트리플렛의 장점과 단점을 테넌트 입장에서 또는 랜드로드 입장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게요. 테넌트의 경우에는 건물의 유지 관리 및 외관 등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전기나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 비용을 직접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는 보험회사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낮게 이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이 있습니다. 재산세, 보험 가격 인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거고요. 또 그들은 재산을 유지하는 데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랜드로드는 임대 가격을 결정할 때 운영 비용을 과대평가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비용의 일부를 초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회사 고용에서 보험 비교 및 구매 필요한 경우 세금 항의에 이르기까지 재산 관리에 약간의 자급과 시간을 소모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 기간 동안 예상치 못한 일부 비용 유지 관리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랜드로드 입장에서는요,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트리플 넷 리스는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이나 수리 비용, 세금 이런 모든 비용이 그 테넌트 책임이 되므로 관리가 번거로움이 적고요. 한마디로 신경 쓸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점은요, 신뢰할 수 있는 테넌트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속 킵고잉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건물이 비어있는 동안 렌트 수익이
없다는 그런 다운타임이 좀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더블넷 리스의 N이죠. 재산세와 건물 보험료를 테넌트가 지불한다는 겁니다. 랜로드는 멀티플 유닛을 소유한 경우에 이제 재산세나 보험료를 입주한 그 테넌트가에게 공정하게 나누어야 할 것인데요. 이때 테넌트가 내는 것은 임대료와 재산세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랜로드는요, 메인터넌스 유지 비용을 내게 되고요. 넷 리스입니다. N이 하나만 있죠. 뭘 내냐면요, 재산세를 테넌트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테넌트는 임대료와 재산세 그리고 유틸리티 비용을 내게 될 것이고요. 랜로드는 빌딩 인슈런스랑 메인터넌스를 비용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리도 편리하고 수익 측면에서는 넷 리스를 선호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상가를 1031 익스체인지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1031 익스체인지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모디파이드 그로스 리스인데요. 이것은 트리플 넷 리스하고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디파이드 그로스 리스는요, 일반적으로 테넌트가 기본 임대료와 유틸리티,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세부 사항은 각각 계약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비용은 각각의 리스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럼 테넌트는 어떤 페이를 하냐고요? 기본 임대료와 운영 비용의 오퍼레이션 비용의 일부를 내고요. 랜로드는 운영 비용의 다른 부분을 내게 될 건데요.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은 모디파이드 그로스 리스 계약과 그 안에서 의무 분할은 리스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임대 유형이기도 한데요. 오피스나 웨어하우스 같은 데서 좀 더 많이 이용하고 있죠. 네 번째, 퍼센테이지 리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리스는 기본 임대료와 임대 건물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에 얻게 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랜로드한테 지불하는 유형인데요. 퍼센테이지 이 계약은 일반적으로 렌트비의 레이트를 낮추고 랜드로드에게는 추가적인 임대료를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이 퍼센테이지 리스 계약은 기본 임대료는 표준 임대료보다는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테넌트한테 매우 매력적일 수 있고요. 이 기본 임대료는 월별 또는 연간 총 매출의 어떤 백분율이라는 것으로 페이먼트를 하게 되겠죠. 테넌트는 이 일반적으로 운영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정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게 좋고요. 랜로드는 표준 임대료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얻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퍼센테이지 리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로 임대 계약을 하는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계약할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쇼핑몰이나 뭐 아울렛 같은 데서 많이 이용되는 임대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모든 계약은 다르고요. 모든 계약은 또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인하기 전에 상업용 부동산 고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를 하실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상가를 구할 때 뭐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이 있는데요. 정말 케이스마다 누가 그 케이스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그 테넌트가 누구인지에 따라서도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그래도 좀 더 나는 케이스가 다를 것 같아. 뭐 이러면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문자나 이메일,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